음식이 들어가고 나서 5시간 뒤에 장에 대한 청소를 한번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이어트 전문가 최수연님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네네. 질문을 주신다길래 좀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네네네. 좀 흔하게 네네네. 범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좀 네네네.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네네.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어떤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음. 우리가 최근에 이제 GLP-1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혈당 스파이크나 혈당 관리나 인슐린 관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음식이 들어가고 나서 5시간 뒤에 청소를 한번 하거든요. 장에 대한 청소를. 그런데 이게 그냥 내 몸속에는 5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끊어주는 게 조금씩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넣어주는 이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공복혈당이랑 식후혈당 이런 거 관리는 엄청 해서 막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복혈당이 루틴하게 진행이 되려면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5시간마다 한 번씩 청소는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조금씩 자주 먹으면 5시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슨 물을 1.5리터짜리를 요만큼밖에 안 먹었어. 그럼 그게 새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청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대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멈춰줘야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청소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거는 20대 때는 먹히는 다이어트가 돼요. 하지만 20대가 지나서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게 되면 혈당이 망가지고 인슐린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른 비만,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면서 혈관, 장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세포 변형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번외로 생리불순, 그다음에 갑상선 뭐 이런 것처럼 이슈가 생기시는 분들을 가만 보면은 마르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분들 대부분 조금씩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끼니 정확하게 드시고 5시간 쉬어주는 게 궁극적으로 훨씬 더 낫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 지방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고 바로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혈당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해야 된다. 꼭 5시간인가요? 5시간이 루틴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위에 음식이 남아서 분해되는 시간 2시간, 장까지 내려가는 시간, 그때가 이제 한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5시간에 한 번씩 장에서 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 이런 거 드레싱 없이 먹어라 이런 응. 말도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 풀을 먹는데 아니 우리가 염소가 아니고 소가 아닌데 풀이 어떻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레싱을 적게 뿌린다고 아니면 드레싱을 안 뿌린다고 살이 더 잘 빠진다 이런 식의 이슈는 있지 않습니다. 드레싱을 뿌리던 안 뿌리던 혈당이 기본적으로 루틴,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이거 출렁거리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드레싱 따위로 치솟고 떨어지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그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레싱을 안 뿌리고 혈당을 관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제발 공복. 예, 공복을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드레싱 뿌리고 안 뿌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지켜야 되고 꿀팁으로 갖고 있고 뭐 그럴 때 막 레몬이랑 올리브 오일 넣어서 뭐 그런 정도로 풀 먹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이미 망가진 몸한테는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풀은 맛있게 드세요. 칼로리 때문에 안 뿌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 정도 칼로리로 할 거면은 술을 조금 적당히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를 안 드시거나 그게 더 저는 의미가 있는 거. 칼로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샐러드랑 먹지 않습니까? 샐러드가 뭐 포도당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칼로리로 따지지 말고 무게로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저염식. 저염식은 좋죠. 그런데 나트륨도 저나트륨증이라는 게 있어요. 나트륨도 일정량이 있어야 전해질 밸런스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트륨도 마냥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소금물 이런 거 있잖아. 내 몸의 밸런스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암 환자가 막 소금을 먹고 막 암을 구했다 이 난리 치는 막 릴스 이런 거 돌아갈 때마다 나 막 속이 터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해질 밸런스는 이 6가지 미네랄이 정확하게 이렇게 6가지 미네랄로 이루어진 게 몸속에 밀도, 농도가 정확하게 유지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저염식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전해질 밸런스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저염식이 당연히 좋지. 그런데 나트륨만 뺀다고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부족해도 그렇고요. 염소가 많아도 깨지고요. 이러면은 염소도 줄여야 돼. 그럼 염소는 뭘로 해서 줄이는지 알아? 몰라요. 그냥 한 놈만 패는 거야.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뭐 나트륨만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6가지 건강검진, 피검사 기본적으로 하시면요. 전해질 밸런스에 되게 중요한 미네랄 지표는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저염식은 기본적으로 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트륨기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 농도감이 흔들릴 수 있어서 이왕이면 조금 낮은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념이나 이런 것들로 섭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식습관에 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단순히 무조건 좌염식 뭐 이게 아니라 차라리 전해질 밸런스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소식이나 저칼로리로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살을 빼려면 적게 먹는 게 맞죠. 그 대신 띄엄띄엄 5시간에 한 번씩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식 시간도 있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가면 급식 시간이 점심 그렇게 먹고요. 5시에 또 이렇게 먹고 그런 식으로 급식 시간이나 이제 초중고 아이들이 급식 시간이 정확하게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정보 영양사들이 아이들 식단을 잡아준다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영양정보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대부분 맞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곳과 아닌 곳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양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퀄리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보통 보시면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고 뭐하고 했으면 우리 애기 피곤하다 그러면서 이제 간식 넣어주시죠. 그러면 한 4시쯤 간식 넣어준 다음에 애들 저녁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6시쯤 밥을 또 먹여.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간식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단백질이나 아니면 식이섬유 같은 걸 넣어주는 게 낫지 그때 사실은 애들이 먹고 싶다라는 탄수화물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요 세포가 성장을 하고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완충을 해주시고 기를 들여주셔야 아이들한테 보약 먹이고 이런 것보다 월등히 더 좋은 퀄리티의 어떤 성장 배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도 12시가 점심시간이고 퇴근하고 저녁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 내가 시간이 한 뭐 3, 4시간 차이다. 그러면은 아침에 집에서 꼭 뭐라도 먹고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2시에 밥을 많이 안 먹게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왜 이렇게 많이 안 먹어? 그러면 아침을 좀 많이 먹고 나서 그래. 그럼 그런 사람들 3시에서 4시 사이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편의점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한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조금 먹어도. 그래서 오늘 우리 간식이 5시에 온 거예요. 저 먹으면 안 되나요? 이제? 아니요. 저녁? 12시, 5시, 10시에 드세요. 최소한 2시간만. 예, 깨 있으면 이제 위에서 이거 내려가니까 900칼로리 막 초절식 제한하는 그런 다이어트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혈당이랑 인슐린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내가 살이 찐 게 탄수화물 때문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를 들여주시면서 내가 잉여로 저장된 간과 장에 저장된 지방을 커트하는 개념으로 다이어트를 그 안에서 이제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900칼로리 먹는다고 뒤지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그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900칼로리. 근데 900칼로리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러면은 막 또 여러분들 칼로리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끼는 처음에 눈 떠서 먹는 점심 끼니가 다이어트 할 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뭐 데친 야채나 뭐 이런 거랑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탄수화물 조금 적게 먹는다. 요거를 차라리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월등히 몸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튀면서 혈당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갈피를 못 잡게 만들지를 않을 뿐더러 내가 간과 장에 쌓여져 있는 지방을 빼내기 위한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칼로리 컷 이렇게 해서 내가 매일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칼로리 컷을 한다. 그거는 솔직한 말로 체지방을 오래 갖고 있고 내가 다이어트를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좀 살이 찐 상태가 뭐 체지방률이 막 30% 후반대로 간다. 그럼 그거는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간과 장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했지만 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30대 친구들, 40대 친구들 이런 분들은 이미 20대 때 몸을 길을 좀 잘못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애랑 조금 비교를 해봐 주시면 남자친구한테 초반에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몸에 배서 아무리 그래도 감동도 안 할 뿐더러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세포를 길을 잘못 들이면 어렸을 때는 뭐 며칠 동안 굶으면 확 빠지고 그다음 사연 있어 보이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가 막 금방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나 옛날에 다이어트 되게 쉬웠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보이는 거지 세포는 멍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흡사 우리가 인간관계로 따져서 봤었을 땐 뒤통수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30대로 넘어가면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요 세포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뒤통수를 너무 많이 당해서 웬만하면 안 내주는 작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혈당과 인슐린, 그 다음에 간에 대한 어떤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다 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신다면 다이어트를 하시기 전에 내가 소화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변을 보는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세포를 원복을 할 수 있는 에너지 대사를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조금 힘들어지신 분들은요 에너지 대사를 키우는 걸 운동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운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먹는 단백질이 충분히 몸에 전달이 안 되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포도당이 그냥 지방으로 저장되고 여러분들의 세포의 먹이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에너지 이용률을 끌어올리시는 게 월등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나 너무 오래 그 다음에 양약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신 분들은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너무 급하게 마음을 가지고 빨리 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초대사량 한 1350에서 1400다리 정도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아무리 먹어도 속이 체하는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설사 변비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그거에서 벗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이어트를 진짜 잘한다 라는 게 아니라요, 다이어트가 여러분들의 몸에 의미가 있으려면 세포가 나이 들지 않게 하면서 세포가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늙을 수 있게 그 길을 닦아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게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 뭐 이런 것들로 고객님들이랑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둘레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허리둘레가 얇아지는 게 하체보다 나이가 들면 40대 들어가면 그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 진짜 귀신같이 자다 일어났어요. 진짜 어쩜 이렇게 자다 일어나? 안녕을 하나. 안녕을 안 하봐. 안녕.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안녕 이거 안 하고 안녕 내 작은 사랑. 안녕. 충분하게 쉬어주는 게 길게 갔었을 때는 월등히 더 좋다. 예, 그렇게 끼니에 정확하게 드시고 예, 기본 정확하게 5시간부터 혈당이 치솟고 뚝 떨어지고 이러신 분 꼭 싸세요? NG 저 옆에서 땅을 파질 않나 얘는 코를 먹지 않나